무더운 여름 지나면은 몸이 좀 좋아지고 이제 좀 움직여야지 했는데 뭐 감기다, 비염이다, 뭐 면역력이 딱 떨어질 때 생기는 것들이 지금 딱 온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맞아. 예, 그래서 오늘 엄지회장에서는요, 뚝 떨어진 면역력을 쭉쭉 올리는 면역 비법을 알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아 선생님,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심재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아 선생님, 우리 김성환 씨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올 여름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병원 찾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뭐 감기 끝났는데 기침이 안 떨어져서 병원 오신다거나 뭐 찬 것만 드시면 계속 장염이 재발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나이 드신 분은 폐렴으로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병원에 침상이 거의 다 찬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특히 많이 일어난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폭염이 심했던 올 여름 환자가 급증했던 질환은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그 무섭다는 대상포진. 무더위로 면역력이 바닥나 많은 대상포진 환자가 생겨났던 올 여름. 네, 대상포진은요, 사실 아파서 유명한 병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통증의 왕. 왕은 왕인데 통증의 왕.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요. 또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병이라는 아주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상포진 환자가 71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2%가 50대 이상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자분에서 61%로 남자분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상포진이 중년 여성분들에게 공포의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 뭐 여기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네. 대상포진 왔어요? 들어보세요. 5년 전에 해외로 트레킹을 갔다 왔는데 여기가 뭐 이렇게 피부 이렇게 염처럼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안 씻어가지고 피부병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잘 씻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피부과에 갔더니 이게 대상포진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물집도 안 생기고 그냥 뻘겋고 가렵기만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잡아가지고 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낫거든요. 아니 근데 왜 여름에 그게 갑자기 글쎄 늘죠? 말이에요.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그게?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더우면 네. 이 기온이 체온보다 더 올라가서 40도가 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많이 쓰게. 예,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 열대야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잠을 못 자니까 또 식욕도 떨어지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에너지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게 돼요. 네. 예, 이러다 보면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힘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상포진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돼요. 김승환 씨처럼 지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를 그냥 두면은요. 네. 사실 한국 분들은 굉장히 큰 일교차를 적응을 해야 돼요. 작년 겨울에 세탁기에 얼어서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했고요. 올여름에 건 40도까지 했어요. 네.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온도의 차이가 5, 60도가 거의 다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냉동을 만드냐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요. 아침과 저녁 사이의 일교차도 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서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환절기가 되기 전에 우리한테 바닥난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몸이 축나지 않고 환절기를 질병 없이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을 마구 공격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을 막고 면역력을 쭉쭉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바닥난 면역력이 부르는 통증의 왕 대상포진을 잡아라. 자,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릴 수 있는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아 선생님. 네,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물집이 생기고 빨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포도알 같이 작은 수포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포진이 몸통에 생깁니다. 근데 이제 다리에도 생기고요, 얼굴에도 생기는데 그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긴 대 같은 허리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요. 띠대 모양상 써서 그대로 대상, 그다음에 물집이 잡히는 질환이라 포진. 그래서 포진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자,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오른쪽, 왼쪽이 색깔이 다르죠? 네. 이게 뭐냐면요. 신경이 오른쪽은 오른쪽이 담당하고 왼쪽은 왼쪽이 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상포진에 생긴 피부 발진은요. 가운데 선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면 배꼽을 지나서 반대쪽에 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온몸에 신경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는요. 대상포진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진이 일어났을 때 띠 모양이면 그러면 네,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 남편은 눈 쪽으로 왔어요. 어떻게? 눈은 위험한데?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초기에 잘 잡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바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니까는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다행이다. 근데 그 1년 후에 또 생기더라고요. 어머 똑같은 자리예요? 생긴 자리에 생겼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대상포진 걸리셔갖고 고생을 엄청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열이 많이 나시던데요. 그거 대상포진 걸리셨을 때. 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요. 통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통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통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열도 나시고요. 두통도 생기시고 심하셨다는 얘기. 몸살도 하십니다. 많이 네. 많이 심.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다들 기억을 네. 못 하시겠지만요. 어렸을 때 대한민국 분들의 대부분은 수두라는 전엽성 질환을 알았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시죠. 너 옛날에 수두 알았다. 예. 그런데 다 알으셨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99% 알으셨고요. 수두가 다 낫습니다. 별다른 치료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요. 수두는 나았지만은 수두를 일으키는 수두 바이러스가요. 우리 몸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 살아 있느냐면요. 바로 척추 주변의 신경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조용히 있어요. 쥐죽은 듯이. 네. 그러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질환. 특히 우리 몸 중에서 신경을 공격하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아니 그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게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아기 때 걸렸는데 80에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그 수두에 걸려가지고 얼굴에 아직도 그 예전에 곰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아직도 그 자국이 터트려가지고 만져가지고 그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그러면 크다. 네. 지금 제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네, 뭐 흉터가 크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수두를 걸렸던 모든 분들은 잠재적으로 대상포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분들 적게 잡으면 4-5분 중에 1분 정도, 그다음에 많이 잡으면 한 3-4분 중에 1분 정도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대상포진에 걸립니다. 지금 사진 보니까는 김성 씨, 강원래 씨도 눈에 났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저렇게 많이 났었으면요. 저 너무 미안하지만은 집에 나가라고. 아니 일단은 저희 아들 때문에 혹시 전염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대상포진 환자분이 한 번도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만난 분은 수두가 걸립니다. 그리고 수두에 걸리고 수두를 하고 난 다음에 수두가 낫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분의 신경절로 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분이 살아가면서 김장 같은 거 담그고 난 다음에 다시 튀어나와서 대상포진으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불주사 이런 거 맞잖아요. 그게 그 건가요? 그 불주사는 결핵 예방 그때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땐 예방접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앓으셨을 거예요. 아니 그럼 저도 없었어요. 저도 수두 예방 접종은 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상포진은 통증의 뭐 왕 중의 왕이다. 통증의 왕이다. 그렇다면 이제 통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대상포진에 걸리면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바로 신경,
이런 예민한 신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하니까요. 아주 가벼운 접촉, 어떤 경우에는 바람만 쐬어도 통증이 생깁니다. 물론 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거나 가려움증, 뭐 따끔거림 이 정도로 지나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심하신 분들은 훅갈로 찌르는 것 같다. 훅 찌르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